체킹. 응. 여기다 충전해서 여기 푸드코트에서 계산 받는 시스템. 고픈가? 너한테? 왜? 신이야 신.
만지지 마. 아빠, 나 이거 먹을래. 오늘 렌터카를 반납하면서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할 때 제가 보증금을 3,000바트를 줬었는데 치앙마이 공항에서 렌트를 해서 파이로 이동을 했고, 파이에서 다시 치앙마이로 와서 바로 치앙라이로 이동하는 여정을 가졌는데요. 물론 파이에서는 도로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치앙라이에서도 가는 도중에 공사 중인 곳이 많아서 도로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차 보조석이죠. 여기서는 운전석이 아니고 보조석 쪽에 있는 부분에 기스가 좀 생겼었나봐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못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렌트해주시는 그 사장님께서 불빛을 비춰가면서 아주 유심히 확인을 하시더니 이거는 스크래치가 난 거다, 사고가 났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셨습니다. 그 청구 비용이 6,000바트입니다. 그 돈을 저에게 청구를 하시면서 너는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보험 처리가 되느냐 라고 했더니 보험 처리는 되지 않고 네가 부담해야 되는 최대 비용은 10만 바트이다 라고 최초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쓰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사고가 난 적이 없고 좋지 않은 길을 운행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약간 억울한 부분이 좀 있었죠.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차 보조석 쪽에 바퀴 라인에서부터 후면부까지 길게 그것도 몇 줄에 걸쳐서 스크래치가 나 있다 라면서 저에게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가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 저랑 저희 아들이랑 둘이서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방콕에서도 렌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별 문제 없이 바로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고 가도 된다고 하고 쿨하게 아주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랑 같이 내려갔는데 생각보다 논쟁이 길어졌어요. 나는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돈을 못 내겠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는 돈을 못 내겠으면 카센터로 가야 된다, 카센터로 가서 수리 비용을 내던지 아니면 경찰서로 가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렌터카 사장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단 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보겠다 라고 하고 아들이랑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죠. 그 렌터카 사장님이 6,000바트를 청구한 상황이다. 계약서 찍을 때 당시에 영상을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았고 그 렌트를 할 당시에 차량을 찍었던 영상을 다시 돌려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게 내가 운행을 하면서 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영상을 돌려가면서 화면을 확대해서 봤는데도 흰색 차량이라 그런지 정확하게 그게 기스가 처음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크게 찍혀있는 부분은 그 사장님도 확인을 했고 저도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좌측면에서 발생한 그 스크래치에 관해서는 저도 처음 보는 부분이었고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진짜 내가 운행하면서 생긴 것인가? 처음에 영상을 찍었을 때 발견을 못했다면 제 잘못이 되는 건데 6,000바트를 물게 되면은
이걸 과연 내가 다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알겠다. 그러면 일단 카센터로 가보자. 카센터를 가기로 결심을 하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카센터는 제가 섭외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근처에 제일 가까운 뭐 별점이 나쁘지 않은, 평점이 나쁘지 않은 카센터를 검색을 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카센터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서로 가야겠다. 뭐 나도 영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번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심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고 있던 그 둘째랑 와이프랑 다 데리고 내려갔어요. 얼마나 상황이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은 다 챙겨서 갔습니다. 기저귀라든지 애가 열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해열제라든지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다 챙겨서 내려갔어요. 그 사장님을 만나서 주차장 지하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밝은 곳에 가서 봅시다 하고 차를 이동시켰는데 아니다 다를까 약간 기스 아닌 기스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그러면 일단 내가 운행하면서 발생한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약간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난 얼마를 보상해 주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약간 생각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6,000바트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그쪽 렌터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카센터로 가자 했더니 약간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카센터로 간다고? 그래, 카센터로 가자. 그랬더니 자기들이 지금 치앙마이 공항에서 픽업을 해야 될 손님이 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로 가자고 다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카센터로 가지 말고 어차피 이게 도요타 차기 때문에 그 도요타 대리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알겠다 해서 구글맵에서 다시 도요타 매장을 찾았죠. 도요타 매장을 검색해서 또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면 되겠냐고 했더니 또 약간 머뭇하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경찰서로 가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카센터로 다시 가서 수리를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하길래 그럼 알겠다 하고 경찰서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앙마이 경찰서를 검색을 했더니 올드타운 한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이 사람이 외국인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 센터가 있다 라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내용을 주고받았었거든요. 그 사람은 치앙마이 경찰서를 가든 자기가 보내준 링크로 가든 상관없다고, 일단 자기는 공항에 기다리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항으로 갈 테니까 우리 보고 그 경찰서에 가 있으면 이후에 합류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렌트한 차량을 몰고 치앙마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는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찰 센터를 정보를 보냈을까? 설마 비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 렌터카 사장님이 외국인이었거든요.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태국 사람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덤탱이를 씌우려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비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경찰서를 굳이 소개시켜주지? 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맞나? 그래서 그냥 한번 대화는 안 통할지라도 치앙마이 경찰서로 한번 가보자 해서 치앙마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와이프가 대사관에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떻냐, 외국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연락해본 적이 없는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습니다. 일반 번호로 했더니 지금은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급하게 뭐 구금이 되어 있다든지 중대한 상황이면은 긴급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라고 하길래 그 밑에 긴급 번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한국인 분께서 받으셨어요. 그분한테 제 상황을 설명을 했죠. 그 와중에 렌터카 사장님이랑 그 렌터카 사장님의 와이프,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죠. 태국 사람이 먼저 경찰서로 들어가서 현지 경찰이랑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사관 분이랑 통화하는 사이에 벌써 얘기가 끝나 있었어요. 파키스탄 사장님께서 저한테 오더니 경찰이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최대 10,000바트까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너한테 4,000바트를 할인을 해서 6,000바트만 청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넌 나한테 6,000바트를 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얘기가 끝났다는 듯이. 그래서 그 상황을 대사관에 계시는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불리하게 진술이 됐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태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을 그 경찰분과 통화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사장님한테 우리도 경찰이랑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도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해서 현지에 있는 경찰분한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리라고,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거기서 또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어를 할 줄 아시는 태국 분이 아주 인상을 쓰고 살짝 겁을 주는 표정을 하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이 계약서를 봤냐고. 아,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얼마를 줄 생각이냐고. 다 적었자. 얼마를 줄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다. 나는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라고 했더니 너는 무조건 이 계약서를 토대로 렌터카 사장한테 10,000바트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00바트를 줄래? 아니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6,000바트를 줄래? 선택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저도 전화통화 한 통만 하겠다고 하고 이제 대사관에서 전화 오기로 하신 분을 또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연락 오기로 한 한국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분이랑 또 자초지종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영상이 있고 태국 경찰관은 차를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그 렌터카 사장님 말만 듣고 계약서를 토대로 과징금을 물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가 들어봤을 때는 이 상황이 대사관에서 어떻게 하라 저떻게 하라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렌터카 사장님 입장만 듣지 말고 렌트한 그 차량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라는 정도 선에서 통역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렌터카 사장님과 저의 협상의 문제지 뭐 대사관에서 해줄 수 있다든지 뭐 경찰이 나선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렌터카 사장님이랑 저랑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태국 경찰관과 그 대사관에서 연락 주신 분과 통화를 했어요, 서로 태국말로. 그리고 다시 이제 저한테 전화를 바꿔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태국 경찰관이 이미 영상으로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렌터카 사장님이 렌터하시기 전 영상과 렌터하고 난 후 지금 영상을 보고 이거는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니까 내 잘못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차량을 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끝까지 돈을 못 주겠다고 하고 최악의 상황에는 어떻게 되겠냐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대사관에서 연락 주신 분이 그렇게 되면 그 여자 렌터카 사장이 저를 고소할 테고 고소를 하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저한테 변호사를 선임할 리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형사로 가는 거냐 민사로 가는 거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형사재판은 아닌 것 같다, 사기를 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렌터카를 선정할 때 뭐 괜히 큰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지 않나. 그리고 렌터카 업체마다 다 다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바로 돌려보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서 꼬투리를 잡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큰 렌터카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결국에는 렌터카 사장님과 잘 협상을 하시는 게 어떻겠냐, 저한테 결국 6,000바트를 다 못 내겠다는 거 아니십니까? 라고 여쭤보시길래 그렇다고, 6,000바트는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그러면 어느 선에서 협상을 하실 건지 조정을 하실 건지 결국 렌터카 사장님과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또 문제가 있으시면은 연락 달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현지 경찰이 그때부터 저를 푸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얘기하는 거는 시간 낭비니까 어떻게 할 거냐, 지불할 거냐, 아니면 렌터카 사장이 당신을 고소할 거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압박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찰관님 저도 영상이 있습니다, 렌터하기 전 영상을 제가 찍어놨어요 하고 제가 찍었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왼쪽 차선 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미지가 간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약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렌터카 사장님이 그거는 데미지 간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의 곡선이다, 디자인이다 라면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 특히 그 여자분은 찡찡대면서 태국말로 서로. 결론은 일단 렌터카 사장님한테 4,000바트 주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6,000바트라고 했었는데 힘들다, 나도 애도 있고 돈도 없다 라는 식으로 한번 어리광을 부렸죠. 하니까 5,000바트 달라고 하더라고요. 5,000바트 너무 많다, 나는 내 보증금에서 1,000바트 정도 더 주겠다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보증금 3,000바트 준 거랑 1,000바트랑 해서 총 4,000바트를 렌터카 사장님한테 드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단 첫 번째로 렌트를 할 때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렌터카 선정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약간 좀 더 조심해서 운전을 했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로 넘어가는 그 험난한 계곡, 저희 애들도 다 구토도 하고 저도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리가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운전하면서 그런 힘든 부분이 아무래도 차에 전달이 됐겠죠. 알게 모르게 비도 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뭐 키스가 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카페에서 제가 글을 올렸을 때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하신 말씀이, 렌터를 하고 반납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처리를 하고 반납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납하기 전에 차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제의 소지를 남기지 말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치앙마이 렌트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